독보적으로 우리 수익률이 높은 어떤 특별한 계기,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제가 작년 말부터 금년 우리 시장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울부짖었거든요. 2,300, 2,400 다시 밀릴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수익 매수를 누적으로 한 게 작년 여름부터 판 거에 반밖에 안 샀거든요. 반밖에 안 샀는데도 지수가 4,100을 갔어요. 근데 이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2027년 6월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2028년 6월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이제 항상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큰 이벤트는 뭐냐면은, 저랑은 옛날에 같이 일한 인연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게스트를 모시고 오늘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2026년을 어떻게 전망해야 되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강관우 대표님, 작가님, 뭐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관우의 의식주조 유튜브를 최근에 이제 열은 강관우 대표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는 삼성증권에서 같이 이제 한동안 열심히 일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고요. 오늘 뭐 1시간 동안 많이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관우 대표님이 본인 소개를 잘 안 했는데, 실제 그 옛날 애널리스트를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 3개 업종의 그 1등을 했던 뭐 대단한 베테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오래 투자한 분들은 다 낯이 익은 이름인데, 이게 책에 그 소제목을 보니까 한국 증시 2025년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그게 되게 이제 의미가 상당히 있는 말을 짧게 줄여서 한 건데, 25년 이전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교수님하고 이제 계속 일할 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주 징그럽게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고객들 만날 때보다 니네 나라 왜 그러냐, 니네 기업 왜 그러냐, 그런 게 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였던 건데, 그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뒤로 하면서 2025년부터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들어갈 겁니다 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걸 주장했던 바인데, 그때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이제 포워드 PBR 기준으로 1.0도 안 됐을 때예요. 책이 언제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8월 중순에 이제 발간은 됐는데, 쓰기 시작한 거는 뭐 5월, 뭐 6월 그때 계속 썼죠. 근데 이제 쓰면서 주가가 조금씩은 이제 빨리 올라가가지고 빨리 내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포워드 PBR 기준으로 어제 보니까 1.25배까지 와 있습니다. 한 3배 정도까지 네, 왔습니다. 그래서 25% 정도 지금 북밸류보다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진입해 있다.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도 이런 프리미엄 시대는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부제를 이렇게 다뤄봤는데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부제를.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이 이제 상당히 이제 구조적으로 세상이 변해서 유지된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이시네요. 이제 그 앞에는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이 우리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또 앞에 계시니까 이제 이런 책도 이제 좀 빛을 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건데, 여러분 이제 보시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뭔가 있을 때 자기 의견을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의견을 내고, 아니면 손가락 움직여서 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처졌던 저평가 됐던 그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없어질 거다, 좀 작아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 오늘 뭐 우리 시장 얘기도 하고 뭐 반도체 사이클도 좀 물어보고, 옛날에 우리 강 대표님이 1등 했던 뭐 지주사, 뭐 건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유튜브에 강관우의 의식 주주에서, 그러니까 저는 의식 주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중의적 이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의식 주주 느낌으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의식 주주, 이렇게 하면 의식 있는 주주 이런 뜻이 이제 함의돼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은 의식주 플러스 주식의 주자, 그래가지고 의식주 우리가 늘상 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주식 생활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일생생활에 이제 필요한 네, 거다. 이제 부동산 쪽에서 지금 주식 쪽으로 사람들 관심이 확실히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주주,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기억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의식주주, 좋습니다, 되게. 그 시장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면,
그 올해 이제 뭐 우리 시장이 한 65% 70% 오른 것 같아요. 70은 좀 안 되고 68% 68%. 정도. 예. 근데 이게 글로벌 대비 뭐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좋지만 하여간 독보적으로 우리 수익률이 높은 어떤 특별한 계기 이유가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금년 우리 시장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울부짖었거든요. 2300, 2400 다시 밀릴 때도 계속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24년에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24년만 그렇게 작년에 저희 못했느냐? 꼴찌했나요? 네. 근데 우리가 24년만 꼴찌를 했느냐? 23년에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4월, 5월 장 바닥치고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신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방송국 가면 무슨 용어를 썼냐면 허니문 랠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허니문 랠리가 일정 부분은 맞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게 허니문 랠리에 겹쳐서 보이는 건데 캐치업 랠리로 나는 보고 있다. 지난 23년, 24년 우리가 성적이 안 나왔던 거를 지금 따라잡는 그러니까 눌려있던 게 조금 더 거를 정상화된다.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따라잡기 랠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라고 했고 그때 제가 보여드린 차트들은 23년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뭐 홍콩이나 대만, 일본, 중국 상하이 지수 이렇게 이거 올라가는 걸 쭉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거의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상당히 많이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수가 이제 4,100 이 정도에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데 따라잡기 랠리가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는 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또 기초 체력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얼마 정도로 이게 이익을 추정을 상향하면서 끌고 갈 거냐 이거에 이제 달려 있는데 지난 뭐 한 몇 달간의 아주 뜨거운 랠리 정도에서는 조금은 저는 이제 최근에 주초부터 좀 톤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너무 지금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쉴 타이밍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30몇 년 시장에 참여했지만 물론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그 이 정도의 아주 인텐스 강한 매수가 집중되는 거는 저희 뭐 거의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네. 놀라운데 내년은 우리가 2026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강 대표님 시장에 대한 견해 뭐 어느 정도 시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네. 되냐 아니면 이익 실현을 언제 되면 해야 되냐.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가장 그 한 개념만 딱 집중해서 보는 게 이제 ROE라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 이 개념을 이제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는데 금년에 이제 내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서너 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코스피의 ROE가 추정되는 게 9.5%. 2026년 예상치가 9.5%. 그래서 저는 그거의 기준에서 적정 PBR은 앞으로 한 1.0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1.2까지를 제가 봤던 거고요.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에 이 9.5가 10.2까지 올라왔어요. 그 반도체가 상향돼서 그런가 반도체가 보죠.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제일 큰 시총 비중이 1위 업체들의 이 OP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다 보니까 10.2까지 갔고 내년 것도 그 서너 달 전에는 한 9.75%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10.7%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는 각도로 봤을 때는 금년에 ROE가 9.1인데 내년에 10.2까지 가니까 여기가 올라가는 폭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사이클이네. 올라갔다가 26년에서 27년 갈 때는 이 정도에서는 조금 둔화되는 좀 이런 커브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지수가 4,100까지 왔기 때문에 금년에 뭐 우리가 한 68%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각도로 계속 유지될 수는 없을 거다. 다만 기업들의 ROE가 10.5%, 10.7%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연간 그 기업 투자에 대한 리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10% 정도면은 지수로 볼 때는 매년 한 400포인트씩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최근에 지수 오른 게 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만 집중적으로 오르니까 지수 넘은 다음에는 거의 그렇죠. 예. 지금 뭐 지수는 올라가도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쪽에서 다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총 비중으로 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을 더해 놓으면 31%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삼성물산 그리고 SK스퀘어 이 지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각각 1%를 조금 넘는 시총 비중을 더해 놓으면은 이 4개 회사의 시총 비중 합이 33%입니다. 3분의 1 딱. 네. 근데 이제 외국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 볼 때 우리 M7 이렇게 얘기할 때 S&P 500에 한 3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M7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개 회사를 안 보고 안 따라가고 있으면 못 따라갈 지금 국면이다. 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물산 SK스퀘어. SK스퀘어. 네. 예. 그 4개 회사를 그래서 이제 어닝스 피크가 과연 언제 올 거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어닝스 피크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제가 볼 때는 둔화되는 거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26년에서 7년 가면서는 약간은 둔화는 될 거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거죠. 네. 예, 예. 근데 증가율이 올라가는 지금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이미 뭐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고 그다음에 지금부터도 상향이 조금 추가로 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향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리 막 치고 올라온 감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지난 이제 주초부터 좀 톤다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뭐 한 서너 달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5대5 정도로 봤었는데 이제는 SK 하이닉스를 4 정도로 좀 줄이고 그 삼성전자를 조금 봐줘야 될 6 정도로 더 이제 비중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지는 모멘텀이 훨씬 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 쪽 그 윗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면 HBM에서 하이닉스와 이제 격차를 많이 좁혔다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조금 겸손하신 그래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이런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HBM 3E까지는 그랬죠 분위기가. 근데 HBM4에서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슬금슬금 나와요. 그래서 HBM4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1C라는 또 첨단 공정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HBM4를 만들 텐데 지금 하이닉스는 아니거든요. 지금 1B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도권 싸움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벌으니까 뭐 이익률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많이 좋아를 하고 저도 뭐 아주 1년 내내 줄곧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조금 그 양상이 경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는 하여간 삼성전자가 네. 더 상대적인 예. 모멘텀이나 이익의 개선폭이 더 클 수가 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뭐 이쪽 시총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 크게 밀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기 매수 세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 막아놓으니까 네네. 이쪽으로 들어올 사람들 많고 또 지금 서학개미 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참여하려는 분들도 꽤 있고 그리고 많이 이제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하고 조금 달라지는 것 같으니까 포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라 우리 시장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꽤 주변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지수적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좀 참여하려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지금 사실은 등한시했거든요. 우리나라를 24년도에 완전히 진짜 너무 안 좋게 봤고 삼성전자 지분율을 거의 50% 언더까지 이렇게 밀어버렸었거든요. 최고로 피크를 갈 때 작년 여름에 한 56.5% 정도 있던 거를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50% 밑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시장이 많이 밀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90%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작년 코스피 주가 하락의 거의 90%가 삼성전자 네, 하락 때문에. 삼성전자 단일 종목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자사주 10조를 삼성그룹에서 샀고 연기금이 그때부터 사들어오기 시작해. 작년 딱 요맘때입니다. 요맘때부터 제가 방송 나가서 도대체 연기금은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고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싼 주식을 싼 나라를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댓글 올라온 거니까 네가 뭔데 내 국민연금 가지고 국장을 사라고 그래. 네. 근데 그때 연기금이 아주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이제 버티고 있다 우리 시장이. 지금 최근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하니까 국민연금이 인벌브를 조금씩은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제 구원군이 와 있는 셈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오는데 뭐
연기금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약간 변화 조짐이 좀 있어요. 좀 많이 사들어온다는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숫자를 이렇게 다루는 네, 사람으로서 큰 숫자들을 좀 보면 오히려 선물 시장에서 저는 이제 현물도 보지만 선물 시장도 보거든요. 근데 현 선물을 다 같이 이제 컴바인 해가지고 보는데 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누적 순 매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강관우 대표님이 되게 독특한 경험이 있으신 게 뭐 증권사에서 뭐 신한금투 센터장도 하고 삼성에서는 뭐 데퓨티 헤드 그런 역할도 했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영업 담당 임원을 해서 네. 이게 이제 그 딱새 찍새 그러니까 둘 다 해본 아주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네. 외국 투자가들이 하여간 선물에서 누적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많이 순매도를 하고 최근에 있다. 예, 상당히 이제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현물 시장만 사람들은 이제 방송 나가고 그러면 현물만 궁금하고 막 물어보는데 저는 오히려 선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의 65%, 70%를 외국인들이 좌지우지해요. 근데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의 비중은 35%밖에 안 됩니다. 그 현물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면 조금 거기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선물까지 같이 놓고 보면은 확실히 좋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조정 내지 횡보 국면. 외국인들은 좀 급하게 올랐다고 네. 보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 단 한국을 팔 시장은 아닌 거는 같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대기 외국인 매수세도 주변에 꽤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 지수가 뭐 계속 쭉 올라가면 또 그들 마음이 바빠질 거고 내려오면 이제 찬스다라고 또 다시 하방을 지지해줄 거고 이제 이런 건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놓친 시장이 됐잖아요.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우리 시장에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순매수를 누적으로 한 게 작년 여름부터 판 거에 반밖에 안 팔고 반밖에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중이죠. 네. 그렇죠. 반밖에 안 샀는데도 보면. 지수가 4,100을 갔어요. 근데 이게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훨씬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썼습니다만은 2027년 6월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고 2028년 6월이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이제 항상 지배구조 관련돼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큰 이벤트는 뭐냐면은 MSCI Developed Market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식으로 편입되는 게 2028년 6월이면 그 편입 발표를 1년 전인 2027년 6월에 하거든요. 그럼 지금 사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1년하고 한 뭐 조금 더 남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제 선진지수 편입되는 이제 정책 마일스톤 같은 거를 이제 발표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이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27년 6월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이라도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도외시할 수가 없다. 왜냐면 가려고 하는데 미리 막 안 채워놓으면은 이번 같은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마 다들 언더퍼폼 하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하도 비워놔가지고. 그래서 그런 길게 놓고 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하게 올라온 점에서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은 있을 수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ROE나 이런 수급 측면에서 크게 빠지면 다시 대기 매수세가 달려붙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톱다운으로 봐서는 이제 그 정도고 바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테크 정도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드라이빙 힘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 제가 8월 초에 이제 외국 투자가들 한 일주일 넘게 이제 거버넌스 개혁 설명을 하러 왜냐하면 이제 국회는 입법 작업을 많이 하고 정부는 그걸 설명할 준비가 안 돼서 이제 제가 뭐 정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시장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우리 포럼 회장 입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생각보다는 한국 주식을 많이 비워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을 잘하는 아시아 이머징 마켓 펀드일수록 가령 템플턴 같은 데 보면 하이닉스를 이미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똑똑한 한국을 잘하는 데들은 삼성전자를 좀 줄인 대신 하이닉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서 그 이후로 아마 수익률이 엄청나게 또 났을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국은 20, 30년 동안 나는 너무 많이 속았어. 대한민국 정부, 우리나라 기업한테. 한국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번에 이제 정부
이제 중심이 돼서 물론 이제 국회가 입법화 작업을 다 했지만 거버넌스 개혁, 자본시장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제 전혀 믿음을 안 준 데들도 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 9월 말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뭐 그 대표적인 펀드들, 그러니까 뭐 슈로더, 네. 뭐 템플턴하고 이머징 마켓에서 구글에서 치면 그 이제 그 보유 네. 종목들이 나옵니다. 한번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까 제가 그 더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우리 강 대표님이 쭉 넘어가서,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지금 이슈는 반도체 사이클인데 2026년은 이제 성장률은 당연히 둔화가 될 테고, 올해 뭐 워낙 증가율이 높으니까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놓고 볼 때 반도체 이익의 피크는 뭐 2027년 8년까지 가는 건가요? 저는 이제 7년 정도면은 이제 피크가 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HBM4로 연관지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까지는 늦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시장을 조금 가져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가격을 좀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방어를 한다고 치면은 뭐 SK 하이닉스는 자기들이 이전까지 구가했던 그런 이익률보다는 조금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일단은 지금 어제도 이제 뉴스에 보도됐습니다만 하이닉스가 26년 물량은 뭐 다 채워놨다.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다 지금 뭐 입도 선매해가지고 다 이제 가져가기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26년 수치는 잘 나올 거예요. 근데 27년으로 근데 넘어가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 수치도 26년까지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확 늘어나게 잡아놨고 27년 늘어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늘어나는 성장률, 성장 모멘텀을 봐서는 그 피크는 25년, 26년 구간이지 26년에서 7년 구간은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는 항상 뭐 1년이나 1년 6개월 좀 선행해서 좀 그렇죠. 주가가 그 시클리컬한 경기를 타는 업종 종목의 주가는 그 기업의 이익의 정점 대비 한 1년 네. 정도 대충 네. 주가가 피크를 예. 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 뭐 2분기 정도에 거의 주가 정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류에이션도 사실은 6개월 남았는데 많이 올라야겠네. 아직 뭐 한 7, 8개월은 네. 남았죠. 우리 보면은 지금 몇 달 사이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지금 2,300, 400부터 지금 4,100 온 거니까요. 그렇죠.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OE 한 10%, 11%면은 연간 400포인트, 500포인트는 충분히 서서히 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테크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칠 때는 테크는 그거보다는 상승률이 훨씬 크겠죠. 제가 볼 땐 지금부터도 뭐 유심히 따라가야 될 테크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투자자 보호,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은 이 거버넌스 개혁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자자 보호. 그동안은 대한민국 정부나 법원이나 그 시장 기업들이 나를 주주로서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아시아에서 선진국 치고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이제 얘기한 건데, 네. 이제 문제가 과거에는 우리 뭐 여전히 그렇지만 기업 이익의 사이클이 우리가 이제 부침이 되게 크잖아요. 네. 이게 진폭이 큰데 결국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이제 주가가 하락이 될 텐데, 거버넌스 개혁이 돼서 투자자가 보호가 이루어지면 이 반도체 사이클이 꺾여도 하락폭이 되게 적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투자가들이 다 팔고 안 나가고, 그렇죠. 과거에는 투자자 보호도 안 되니까 사이클 꺾이면 다 팔고 도망가야지 하는데, 투자자 보호가 되면 좀 믿음이 있고 주주 환원을 회사가 좀 하겠네. 그래서 이 진폭이 바닥이 깊지가 않고 좀 샬로우하게 되다가 이제 네.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대만 같은 데가 항상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빠질 때 엄청 빠지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그랬죠. 이제 그런 거가 한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될지. 이미 뭐 지주사나 자사주 소각 관련된 주식들은 주가들이 짱짱한 회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요. 뭐 더블 듀얼 리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은 디스카운트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디스카운트 폭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법 뭐 1차, 2차 개정을 했습니다만 3차 개정 아직 뭐 언제 하는지 지금 타임라인도 잘 모르겠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기대감들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것만 해도 저희 포럼이 열심히 해서 예. 국회에서 입법화가 그렇죠. 되도록 옆에서 예. 측면에서 예. 지원을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하면 들고 있는 자사주로 그것도 사실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어떻게 좀 처리를 하는 게 그렇죠. 좋은데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뭐 빠져나가려고 기업들 미리 로비가 기업들은 워낙 지금 세요. 네, 되게. 교환사채 뭐 이걸로 그냥 말해줘 증권사들을 지금 아주 녹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증권주를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주사 얘기를 하면 네. 우리 강 대표님 얘기를 꺼냈으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 종합상사 1등 네. 애널리스트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주사인데 네. 지주사들 디스카운트 할인은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간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 시장이 연간 뭐 10%에서 11% ROE가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지주사라는 게 다 재벌이지 않습니까? 재벌은 지주사 안에 각 자회사들, 계열사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들을 다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 11% 올라갈 때 지주사도 그 정도 체력은 다 올라가는 그런 프락시라고 이제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덜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아마 이번 국회 국정감사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오기영 의원이 코스피 오천위원회 단장이죠. 근데 롯데지주 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첫째 질문이 롯데지주가 자사주가 한 30% 있나? 그러니까 금융사 빼놓고는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네. 사장님은 소각 의지가 자사주를 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자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이 조금 긴장을 하더니 회사 자산입니다. 네. 이거는 여러 선택지가 많은 자산입니다. 활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기영 의원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당연히 자기 자본의 차감으로 돼 있고 뭐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당연하죠. 그 교과서적인 건데 자산이 아니죠. 여러 가지 증거를 대니까 번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80도 유턴해서 제가 잘못 발언을 했는데 네. 자산이 아니고 이건 자기 자본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제 회장님한테 그럼 예. 찐빠져 근데 이제 뭐 국회에서 네. 엄한 자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인상적인 국감역 소리치는 거 없이 네. 점잖게 팩트를 지적하면서 그 증인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는데 하여간 그런 의식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고 롯데지주뿐만 아니라 다진지주사 두산도 그렇고 하나도 네, 그렇고 네. 물론 롯데가 자사주는 많지만 SK 지주사도 많죠. 지금 엄청 자사주 많죠. 27%인가 예, 들고 있죠. 엄청나요. 그래서 예. 그런 데가 그러니까 소각이 다 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저도 이제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된 회사들 쭉 한번 이렇게 훑어줬어요. 근데 훑었는데 보니까 이제 롯데 그 지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큰데 최근에 나온 이제 뉴스를 제가 쭉 검색을 해보니까 소각 쪽은 아닌 느낌으로 이렇게 다들 이제 방향이 잡혀 있길래 그래서 이건 주가적으로 조금 그렇게 뭐 탐탁치가 않다 이런 생각들을 롯데가 좀 뭐 뒤처져 있죠. 그런 네, 거에 대한 의식도 네, 많이 부족하고. 네, 예. 네. 근데 이제 뭐 지주사들 중에서 가지고 있는 뭐 자사들이 꽤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언급을 했더니 뭐 그런 쪽이 또 금방금방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크 쪽이나 아니면 시장이 조금 뭐 밀린다고 해도 그렇게 상법 개정 관련주나 뭐 지배구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버퍼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다 하나의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테크 그러면 성장주 영역인데 성장주만 올라가고 우리가 무너지면 시장이 다 무너질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로테이션이 적절하게 될 같이 것이다. 이렇게 믹스돼서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골고루 지금 보는 게 좋은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우리 증권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커트를 했는데 네. 증권주도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업사이드가 더 있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너무 이제 금융지주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봤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포함된 금융지주와 그 다음에 이제 제2금융권의 뭐 예. 미래나 예, 한투 예. 뭐 이런 데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키움증권 뭐 이렇게 키움 같은데.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 증권주가 확실히 확연하게 아웃퍼폼을 했어요. 금융지주보다는. ROE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면? 이제 시장이 화랑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우리 시장도 좋고 미국 시장도 좋고 또 최근에 그 KRX 말고 또 대체거래소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또 앞으로 금리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 대규모 딜 같은 것도 사실은 IB 딜 음. 같은 게 이제 증권사에서 많아지면 많아지 뭐 이쪽 금융주지 이쪽보다는 말이죠. 은행권보다는. 그래서 그런 이제에서 많이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이고 그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향 여력 그게 이제 금융지주와 대비해서는 조금은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로 지금 찬바람 들고 할 때는 뭐 자사주 뭐 소각 그런 이슈도 있지만은 배당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를 장기적으로 할 때 제일 중요한 팩터 중에 네. 성장이 주가로 표출이 되지만 네. 배당을 안정적으로 네, 네. 획득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로 제가 쭉 이렇게 수익률을 매겨봤더니 증권주도 다 밑으로 가 있어요. 주가가 너무 올라서. 주가가 너무 올랐다. 아. 근데 이제 성향에 따라 가지고 좀 갈릴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안정적이나 배당적이나 이런 걸 원하는 이제 투자자분들은 금융지주 쪽으로 보실 가능성이 크고 여전히 이제 상방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있죠. 규제 또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가끔씩 이제 정부에서 누가 얘기하면 밀리고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쪽에 자꾸 규제를 하고 대출 제한을 하고 그러면 롱그로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금리가 내려온다고 하면 넷 인트레스트 마진이 순이자 마진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 좋을 게 없잖아요. 이쪽 예대 금리를 따먹는 금융 지주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증권주에서는 반대로 작용하거든요. 금리 내려오면 뭐 채권 가지고 있는 평가액도 무지하게 올라갈 거고 딜 IB들도 많아질 거고 뭐 주가는 주가대로 좋아지니까 막 좋아질 거고 그래서 성향에 따라가 좀 갈릴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강한 에너지 인프라 업종 뭐 거기 보면 뭐 전력, 원전, 뭐 가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또 그걸 수송하는 뭐 조선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한국이 되게 그 중국과는 좀 격차가 있고 우리가 아주 강한 분야 아니에요, 되게. 이번에 트럼프 와서도 이제 이런 쪽 업종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 이 테마는 계속 간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제조업이 중국하고 이제 경쟁하는 이런 이제 구도였다가 최근에 트럼프를 뭐 개인적으로 아주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 덕에 살아난 게 한국의 K 제조업 아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조 통신 장비하는 분들 얘기 네. 들으면 이 미중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가 한 단계 그러니까 숨을 쉴 네. 그런 시간을 좀 줬고 서방 세계에서 한국만큼 제조업을 지금 기술적으로 뭐 우리가 너무너무 이제 앞서 있는 상황이고 다른 데서 우리 같이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조선 뭐 미국에서 이제 야 와가지고 우리나라 뭐 조선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밸류 체인이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한 미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뭐 한화오션이 됐든 누가 됐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려고는 할 텐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거다. 그러나 주가라는 건 또 기대감 가지고 막 먼저 뽑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달렸던 건데 우리가 그 정도로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조선소 또 그런 거고 또 2차 전지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도 중국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수혜를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ESS 관련 얘기든 아니면 2차 전지 관련되는 얘기든 어쨌든 미국이 어디 의탁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조업 경쟁력 우리가 있기 때문에 테크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게 공급망이 다시 재구축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 와야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D램 전 세계에서 중국 빼면 세 군데인데 뭐 마이크론은 뭐 아직 뭐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이 밀어주려고는 하지만은 기술적으로 글쎄 아직은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와가지고 사실은 뭐 와달라고 지금 해야 되는 건데 막 팔 비틀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 위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 있었다. 근데 그동안은 중국하고 부딪히는 바람에 이거 석유화학도 그렇고 너무 패배 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고, 뭐 그런 거네요. 다 거의 이 맛이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거 써먹을 데가 있는 한국 제조업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리레이팅이 나오고 있다. 그 제일 앞에 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테크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 주신 전력 인프라나 뭐 가스 발전이나 뭐 원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쭉 AI 관련돼서 따라가면서 우리 같이 빨리 만들어지고 잘 만들어지고 가격도 좋은 데가 있을까?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자꾸 몰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이제 우리 강 대표님 바쁘시니까 보내기 전에 정리를 해보면 뭐 반도체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SK 스퀘어랑 삼성물산을 네.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사는 뭐 어디가 거기 유망합니까? 금방 삼성물산, SK스케가 삼성 지주사고요. 그렇죠 둘 다 최근에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전력 인프라나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원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산그룹도 최근에 좋아지는 그림이 네, 아주 강하고 예. 또 그러니까 HD 주두산 뭐 네, 이런 주두산입니다. 지주사. 그리고 HD 현대 그룹도 그 안에 보면 현대 중공업도 네.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력 인프라 회사도 있고 그걸 들고 있는 지주사가 HD 현대예요. 그렇죠. 거기도 자사주를 10.5%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 또 LS도 LS 전선이라는 비상장 회사도 들고 있습니다만 LS 일렉트릭이라는 또 상장 자회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LS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야 중무장대한 거 저런 거 주가가 되겠어 하는 그런 데들이 다 지금 끌고 올라가는 그런 세상으로 이미 많이 바뀌어 있다. 그래서 지주사를 얕볼 지주사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뭐 거버넌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바람직한 회사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는 뭐 거버넌스가 안 좋아도 또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뭐 유튜브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우리 강관우 대표님이 우리 책도 한번 홍보해 주러 나오신 네. 건데 뭐 내년 증시를 앞두고 그 뭐 한마디 해주시면 뭐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번 한 주 초부터 계속 까치밥 그림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까치밥 이렇게 지금쯤 되면은 이제 감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 이제 감이 몇 개는 남아 있어요. 근데 다 떨어졌고 모과들이 요즘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모과도 아직 남아 있는 것도 네, 이제 그래요. 달려 있는데 그걸 이제 까치들이 아니면 산새들이 이제 먹을 거잖아요. 식량인데.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은 금년 이제 우리가 연말장까지로 보면 얼마 안 남은 그 리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까치밥 정도는 좀 남겨놓고 이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은 아량이고 지혜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뭐 꼭 계속적으로 비중이나 이런 걸 좀 놓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쪽을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 쪽보다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좀 치고 나가는 다시 대장주 반열로 원대 복귀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기대 수준을 지금 뭐 68% 연초 대비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야. 뭐 5천 찍고 뭐 어디 갈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 따라간 투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대 수준을 예.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후행하면서 따라오지만 저평가 영역에 여전히 있는 지주사도 있고 뭐 자산 수급 관련된 지배구조 관련된 이런 회사도 여전히 많이 늘려 있고 시가총액 상위로 한 22, 30년 봐도요. 엄청나게 저 PBR인 회사가 아직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되게. 네, 그래서 밑에 중하위권 있는 회사들은 사실은 고평가된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총 상위 아직도 20, 30위권이요. 아직도 싼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벌어서 쌓아놓은 게 되게 많고 네. 주주들한테 돌려주지 않아서 이제 그래서, PBR이 네, 낮죠. 되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주도 보셔야 되지만 가치주로 저평가된 데 많이 찾아보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오래간만에 우리 유튜브 촬영을 했고 제가 또 좋아하고 같이 함께 일해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강관우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강관우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